안녕하세요. 저는 7기 천권욱이라고 하고요. 저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 IMO라고 하는 대회에서 이번에 특정 워크플로우를 적용했을 때 LLM 모델이 금메달을 땄었고 어떻게 땄는지에 대해서 작성한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일단 제가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LLM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뭔가 관심이 있다기보다 LLM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 프로덕션 레벨에서 LLM 에이전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요즘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그런 고민에 대한 답을 저는 개인적으로 찾은 것 같아서 이런 인사이트를 좀 공유해 드리고자 이 논문을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트로는 우리 에이전트는 왜 멍청한 실수를 할까? 라는 제목으로 잡아봤는데요. 코딩 에이전트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코딩 에이전트가 때로는 뭐 잘 생성을 해주다가도 어떨 때는 또 내 의도와 맞지 않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페인 포인트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뭐 프롬프트의 한계 같은 게 있을 거고, 찬행님이 저번 모멘텀에서 설명해 주셨듯이 이게 아무리 잘 작성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할루시네이션이 있었잖아요. 뭐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뭐 코드 생성은 잘 하지만 실제로 그 터미널을 실행했을 때 논리적 결함이 발생한다던가, 뭐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코드가 엉키거나 내가 의도하지 않은 코드를 생성하는 등의 뭐 제어권 상실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은 모델을 써야 하나? 혹은 뭐 GPT-5보다 더 좋은 게 나와야 하나? 혹은 내 프롬프트가 문제인가? 모델에게 맥락을 제대로 못 주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터미널 벤치라고 하는 벤치마크인데요. 이게 뭘 하는 거냐면 그 리눅스 터미널 환경에서 그런 복잡한 사용자의 명령을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벤치마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 퀴즈를 푸는 게 아니라 그 상태의 변화를 추적하고 또 실행 결과에 따라서 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벤치마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더보드를 좀 가져와 봤는데 리더보드에 보면 3번 항목에 보시면 준이라는 젯브레인사에서 만든 에이전트인 준이라는 CLI가 제미나이 3 플래시라는 모델을 가지고 3등을 했죠. 저 밑에 내려가다 보면은 클로드 코드라는 되게 익숙한 에이전트를 보실 수 있는데 이 클로드 코드보다 훨씬 높은 격차로 제미나이 3 플래시라는 모델이 3등으로 앞서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인사이트는 모델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닐 수 있다 라는 인사이트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논문의 주제로 돌아와서 화두를 하나 던져보자면 최근 구글은 IMO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델 자체를 강화학습시켜서 딥띵크 모델을 만들었고 IMO에서 6문제 중 5문제를 해결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구글처럼 모델을 밑바닥부터 학습시킬 자원이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모델이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한 파인 튜닝을 시켰을 때 정말 잘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델을 파인 튜닝 시키고자 했을 때 그게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모델 학습 없이 이런 에이전트 모델의 워크플로우 설계만으로 모델 성능을 올릴 수 있다면 이라는 의문을 가지고 논문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IMO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말씀을 드리면
구글의 딥마인드사에서 나온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2024년에 알파 프루프와 알파 지오메트리 2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 두 모델 모두 강화학습 기반 시스템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형식적 명제라고 하는 포멀 랭귀지, 수학 전용 언어로 변환을 해서 그 다음에 파인 튜닝하는 방식으로 24년 기준에 은메달을 땄어요. 6개 문제 중 4개 문제를 해결해서. 또 다른 연구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딥핑크 모드, 제미나이 딥핑크 모드라는 게 있고 얘는 조금 더 발전이 되어서 25년 기준에 6개 문제 중 5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기존에 포멀 랭귀지를 쓰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이 모델들이 굉장히 추론 파워가 뛰어나다는 건 알 수 있지만 결국에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델 학습시켜야 된다는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논문의 성과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한번 읽어보면 32개 후보 해결책 중 최상의 것을 선택하여 얻은 기준 정확도인 31.6%, 21.4%, 38.1%와 비교해서 세 가지 주요 모델 중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해당 논문의 파이프라인은 6개의 문제 중 5개의 문제를 정확히 해결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32개 후보 해결책 중 최상의 것을 선택했다 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재미나 2.5%한테 이 문제를 풀어줘 라고 했을 때 32번의 루프를 돌려서 나온 각각의 답들이 있을 거잖아요. 각각의 답들 중에 제일 정확한 것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31.6%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논문의 파이프라인이 85%의 정확도를 보여준다 라고 하는 거죠. 모델의 추가 학습 없이 워크플로우의 설계만으로 이런 결과가 가능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굉장히 놀라운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이 플로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스텝에서 이니셜한 솔루션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그 이니셜한 솔루션을 가지고 스스로 개선을 하게끔 시켜요. AI 모델한테. 그 다음에 그 베리파이어라고 하는 검증기라고 하는 에이전트를 하나 새로운 세션을 열어서 이 셀프 임프루브먼트한 솔루션에 대해서 검증을 해라, 버그 리포트를 작성을 시켜라 라고 시킵니다. 그랬을 때 버그 리포트를 쭉 작성을 해내겠죠. 그 작성한 버그 리포트를 가지고 리파이너라는 또 새로운 AI 에이전트가 그 답을 개선을 시켜서 개선시키는 과정을 그 메이저한 이슈가 없을 때까지 10번 동안 반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성된 결과를 가지고 이 실제로 정확한가를 또 5번을 테스트해요. 5번을 테스트를 했을 때 모두 다 억셉트가 나온다 라고 하면 그때 비로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인간의 사고 과정과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스스로 이제 검증과 수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좀 더 나은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에이전트에게 이런 워크플로우를 적용을 시켰을 때 굉장히 기존의 단일 패스 출력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한 이미지로 가져와 봤는데 이 솔버와 베리파이어와 리파이너가 서로 협력하면서 검증과 수정의 루프를 계속 거쳐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문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 이게 답니다. 아이디어가 이게 전부고 아무래도 아키텍처의 구조를 변경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성적 평가가 정량적 평가가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실험을 계속하면서 정성적 평가를 하는데 그 정성적 평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의 두 번째 성과는 모델 어그노스틱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모델을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워크플로우를 어떤 모델에 적용을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록에 적용하든 GPT에 적용하든 제미나이 2.5%에 적용하든 똑같이 6개의 문제 중 5개의 문제 해결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어떤 인사이트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냐면, 이게 모델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는 현재 나와 있는 모델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시간을 줄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로.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델이 나오더라도 이 워크플로우를 적용하게 되면 그 모델이 내놓는 단일 패스 출력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낸다는 걸 보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모델이 나오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도메인 어그노스틱이라는 건데요. 도메인에 구애받지 않는 워크플로우다라는 또 강점을 저자들은 어필을 합니다. 그래서 IMC라는 국제 대학생 수학 경시 대회라는 또 다른 도메인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요. IMO랑 IMC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이제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는데, IMO가 이제 공식 적용에 가깝다면 IMC는 창의적 문제 해결에 가깝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뭐 IMO가 근해 공식의 적용 뭐 이런 건 아닐 테고, 아무래도 조금 더 열려 있다는 뜻이겠죠, IMC가. 그래서 이런 실험 결과를 봤을 때 제미나이 2.5% 모델의 단일 패스 해법의 경우에는 57.7%의 정확도를 기록을 하고, 이게 참가자 434명 중에 이제 92위를 달성을 하는 반면에, 이 해당 논문의 프로세스에 적용한 제미나이 2.5% 모델의 경우 95%의 정확도라는 걸 가지는 결과를 이제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증과 수정의 파이프라인이 특정한 도메인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논리 구조를 가지고 모델의 출력 결과를 개선한다라는 걸 또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도메인에서의 일반화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에이전트 AI를 설계를 할 때 이 출력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워크플로우를 언제든지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자들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그 앞서 보셨던 워크플로우에서 솔버와 베리파이어와 리파이너는 모두 같은 LLM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미나이가 솔버의 역할을 한다면 베리파이어도 제미나이를 쓰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각 모델마다 가지고 있는 편향과 데이터셋과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가 첫 번째 솔루션을 생성해냈다고 했을 때 그 솔루션을 검증기가 조금 더 후하게 쳐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자는 여러 가지 모델을 결합함으로써 조금 더 모델들의 강점을 살릴 수 있고 더 정확한 출력을 낼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LLM의 강점을 활용해서 각 모델이 독립적으로 솔루션 또는 검증 보고서를 생성을 하고, 모델들이 집단 검토를 수행해서 모든 개별 출력을 비교하고 비평함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인사이트들을 가져다 주는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개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코딩 에이전트를 되게 많이 쓰는데, 이 코딩 에이전트에 대해서 요즘 현업에서 개발자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코딩의 추상화와 신뢰의 위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프로그래밍은 끊임없이 인간의 언어와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이제 진화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머신 코드에서 어셈블리어로 바뀌고, 또 파이썬 같은 하이레벨 랭귀지로 바뀌고, 지금 와서 코딩 에이전트를 활용한 자연어 코딩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과거에는 컴파일러 같은 거를 믿으면 됐지만 이제는 확률적인 LLM 에이전트를 믿을 수 있는가가 이제 핵심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굉장히 많이 의심을 받고 있고,
근데 저는 앞서 본 검증과 수정의 파이프라인이 이 신뢰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어셈블리어에서 하이레벨 랭귀지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었을 때 이 개발자들이 하이레벨 랭귀지로 구현된 코드가 실제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의심스러워서 신뢰할 수가 없어서 어셈블리로 작성된 코드를 계속 확인해 봤다고 해요. 현재도 지금 LLM 에이전트를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런 파이프라인이 정형화된 후에는 자연어로 코딩하는 시대가 전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노드.js를 만드신 개발자분도 클로드 코드 같은 코딩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있다, 자연어 코딩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트윗에 남기고 있고 여러 가지로 막 붐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클로드 코드나 고성능 에이전트 툴을 쓸 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정석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사실 지금도 표준화가 안 돼 있어서 정석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표준화가 되어 있는 게 테크스펙이라는 마크다운 문서를 먼저 작성하게 하는 거예요. 작동 원리를 보면 이제 코드를 짜기 전에 계획을 자연어로 먼저 작성을 하고 이 실제 코드를 구현할 때 이 테크스펙 MD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끊임없이 대조를 하면서 이 솔버와 베리파이어의 코드를 계속해서 수정을 해 나가는 거죠. 하나의 사례를 더 보여드리면 아까 제가 섹션 4에서 논문에서 콜래보레이티브 프레임워크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실제로 오픈소스로도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LLM 카운실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여러 가지 모델들이 협력을 해서 최상의 코딩 결과를 내놓는 그런 LLM 카운실이라는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코딩 에이전트 하나에 모든 걸 맡기지 않고 여러 코딩 에이전트의 결과를 가지고 통합을 한다는 거죠. 이 LLM 카운실에 대한 스텝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각자 이제 생각을 하게 시킵니다. 똑같은 문제를 챗GPT, 제미나이, 그록에게 각각 던집니다. 그럼 각 모델에 따른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제미나이는 프론트를 좀 더 잘한다는 강점이 있고 GPT는 비판적 사고를 좀 더 잘한다는 강점이 있고 다르겠죠? 당연히 답안도 다 다를 건데 서로 상의 없이 이제 독립적으로 초안이나 검증 리포트를 작성하고 그 각 모델이 서로의 코드를 이제 상호 리뷰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는 메인 에이전트가 이 모든 의견을 종합을 해서 만장일치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해서 답안을 수정하는 이 프레임워크가 지금 계속해서 오픈소스로 개발이 되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션 4에서 저자들이 말했던 그런 가능성, 미래 비전은 이미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실험이 되고 구현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아이디 같은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해보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지금도 엄청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안티그래비티나 커서나 클로드 코드나 제미나이 CLI 이런 것들을 써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엔트로픽의 테크 블로그나 코딩 에이전트 개발의 최전선에 있는 개발자들이 이제 언급하기로는 코딩 에이전트의 원칙이 총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다양한 모델의 답변을 참고하는 것. 두 번째는 계획하고 실행하고 수정을 반복하는 재기적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1번에 해당하는 말이 섹션 2번이랑 4번에 해당하고 2번에 해당하는 말이 섹션 1에 또 일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논문의 실험 결과와 실제 개발자들의 경험적 검증이 일치를 하는 거고 서로 바라보는 방향성이 같다라는 걸 또 이제 전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AGI급의 똑똑한 모델이 나오더라도 그 모델 하나보다 일 잘하는 시스템과 그런 워크플로우가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걸 시사한다고 생각해요.